안녕하세요. 오늘은 7강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은 제일 먼저 이제 목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으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화학이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분석화학도 있고 물리화학도 있고 되게 뭐 고분자화학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이라는 단어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화학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유기, 무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로부터 인간들이 얻어서 쓰는 물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탄소화합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 물질이 뭐냐면 탄소랑 결합한 수소 이렇게 해서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형태가 탄소화합물의 가장 기본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화수소에 대해서 어떤 게 탄화수소인지 그리고 그 탄화수소 종류의 포화탄화수소라 그래서요. 알케인 계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메탄 이렇게 부르던 메탄가스도 요즘엔 메테인 이렇게 얘기하고 에탄 이렇게 부르던 것도 에테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포화탄화수소들 알케인 계열과 불포화탄화수소에는 알켄 그 다음에 알카인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지만 발암물질, 그러니까 발암성이 굉장히 센 벤젠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족, 아로마틱 컴파운드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족 불포화 탄화수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탄화수소의 유도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유기화학이나 저런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유도체라고 이야기하는 탄소, 수소 이외에 산소나 뭐 질소나 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탄화수소들이 굉장히 성질이 많이 아주 정말 극명하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유기화학은 되게 오가닉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게닉 케미스트리라고 이야기하고 무기화학은 그 앞에 인 하나 붙었어요. 그죠? 유기화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유기화합물 왜 채소, 야채 같은 걸 살 때도 유기농 그리고 뭐 과일도 유기농 과일.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유기라는 올게닉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보면요. 유기화합물의 예로는 메테인, 에탄올,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라고도 알려져 있죠. 메틸아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수소하고 탄소들이 이제 공통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죠? 탄소하고 수소는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소 같은 애가 들어가던 질소 같은 애가 들어가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게 기본이 되는 건데요. 유기라는 올게닉이라는 저 의미는 뭐냐면 식물, 동물과 같은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그러니까 프롬 생물이 유기, 즉 올게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가닉 뭐 야채, 오가닉 농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유기라는 이야기는 그 야채를 키우거나 그 과일을 키울 때 유기물, 그러니까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비료만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물로부터 얻어지는이라는 뜻은 다른 얘기로 하면 동물의 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유기는 이렇게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제 실험실에서 합성이 아니고 반드시 생물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얻어진다. 그래서 유기라는 이름으로 유기화학이라고 붙였는데 1829년에 프리드리히 벨러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요. 시안산 납이랑 암모니아를 가지고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질소를 배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인 요소, 이거는 동물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실에서 이걸 합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기가 동물로부터, 즉 생물로부터 얻어지는 이라는 저 단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기화학은 탄소와 수소, 이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를 기본으로 한 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기화학이 됐고요. 무기화학은 탄소와 수소 이외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그러다 보니까 무기화학은 거의 대부분 금속 원소들이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이 무기화학. 그러니까 유기가 아니면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기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탄소화합물을 인간이 가장 많이 뽑아내서 얻을 수 있는 게 화석연료거든요. 화석연료는 옛날에 뭔가 생물이었던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료인데 석탄하고 석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유기화합물인 탄화수소의 주 공급원이 화석연료인데 이 석탄하고 석유의 생성 과정을 보면 3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9천만 년 전 사이에 동식물이 무산소 상태에서 부패해서 생긴 걸로 이제 추정을 해요. 석탄은 식물들 이 이제 죽어서 걔네들이 화석이 되면서 생긴 게 석탄이고 고체 상태로 캐져서 강철 생산이나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데 쓰는데 사실 석탄은 별로 좋은 연료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얘가 그 안에 황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 원소들이 좀 들어있어서 탄소, 수소 이외에 나머지 찌끄러기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환경오염 같은 걸 많이 일으키는 이제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화석연료 중에서 사실 중요한 건 누구냐면 석유예요, 석유. 석유는 액체 상태라는 건 아시죠? 분별 증류라는 건 뭐냐면 얘네 어차피 원유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크루드 오일, 시커먼 오일인데 걔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열을 가해주면 그 안에 섞여 있던 애들 중에서 가벼운 애, 천연가스처럼 가벼운 애, 탄소가 하나 아니면 두 개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되게 금방금방 가열이 되니까 위에 제일 높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탄소의 개수가 많은 애들은 휘발유 그 다음으로 이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윤활유 이런 식으로 탄소 개수에 따라서 다 섞여 있던 물질들이 가열을 통해서 제일 가벼운 물질부터 제일 무거운 물질까지 나뉘어져서 바깥으로 이제 내가 성분별로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옷, 합성 섬유계 옷, 플라스틱 아니면 합성으로 만들어진 의약품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 석유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은 유기 물질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유기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탄화수 종류가 사실은 수천만 가지거든요. 얘네가 그렇게 다양하게 수천만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탄화수를 가지고 보면 탄소 원자 상호 간의 다양한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화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보세요. 우리가 육강에서 분자의 그런 구조 같은 걸 배울 때요. 탄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4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와서 붙으면 이렇게 붙을 수 있었어요. 4군데서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우리 그때 이중 결합했던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삼중 결합을 할 수도 있었어요. 무조건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얘처럼 탄소 하나가 이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2개를 할 수도 있고 단일 결합을 하지만 고리 형태로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탄화수소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탄화수소를 이제 종류를 가지고 나뉘어 보면 포화 탄화수소라는 건 한마디로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으로만 된 애들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불포화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 아니고 이중 결합이 하나 있으면 알켄, 삼중 결합, 이거 삼중 결합인데 삼중 결합이 하나 있으면 알카인. 그 다음에 마치 이중 단일인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1.5중 결합이 이렇게 실제로는 1.5중 결합이 6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방향족 화합물 이런 고리를 벤젠 고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알케인 옆에는 사이클로 알케인이라 그래서요. 똑같은 알케인은 알케인인데 이 사이클로가 고리라는 뜻이에요. 탄소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을 했지만 그 단일 결합이 이렇게 나중에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들도 있죠. 그래서 탄화수소는 이렇게 크게 보면 포화, 탄소 사이에 다 단일 결합으로 된 녀석들,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있거나 이렇게 벤젠 고리가 있는 방향족 화합물, 얘네를 다 갖고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포화탄화수소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알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포화탄화수소는 사슬형이고요. 그러니까 알케인은 제가 아까 여기서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리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슬형 포화탄화수소 알케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원자 사이의 결합이 안정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결합 하나 있잖아요. 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앞에서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결합 하나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347 정도가 필요해요. 이런 결합 1모를 끊는데. 근데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결합 에너지는 이 두 개를 다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620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실제로 다 끊을 땐 620이 필요하지만 이거 중에 하나는 347이었고 이거를 계산이 복잡하니 350으로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 말고 두 번째로 더 붙은 이 이중결합, 요 결합 하나만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620에서 350을 빼니까 이건 270이에요. 그리고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만약에 삼중결합이 있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끊는 데는 810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 실제 두 개를 다 끊는 데는 620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으로 붙은 세 개, 세 번째 거를 요거를 끊는 데 필요한 건 19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화탄화수의 결합 하나를 끊는 데는 350, 이중결합 중에 하나만 끊어서 얘가 다른 애랑 뭔가 결합을 하게 만들려면 270만 있으면 되고요. 삼중결합을 다 끊는 게 아니고 삼중결합 중에 하나만 끊어서 딴 애랑 결합하게 할 때는 190밖에 안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다 단일,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알케인은 원자 사이의 결합이 안정해서 반응성이 작고, 그러니까 딴 애들하고 결합하려면 저 350을 다 끊어야 되니까 잘 안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해봤자 반응성 좋은 산소랑 결합해서 태우는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름을 외우셔야 되는데 탄소가 하나면 메타, 이게 접두어예요. 탄소가 두 개면 에타. 이게 접두어라기보다 이게 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탄소가 세 개면 프로파. 어근이 탄소가 네 개면 뷰타. 옛날엔 부탄가스에서 부타라고 불렀는데 다섯 개면 펜타, 헥사, 헵타, 옥타 이렇게. 그리고 9개면 노나, 10개면 데카. 이런 어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근에다가 얘는 알케인이니까 ANE를 붙여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나가는데 이건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요. 이게 독일어식 발음으로 하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부판, 부탄 이렇게 되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YL이 붙으면 알케인에서 수소 원자 하나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요. 이거를 알킬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 보시죠. 여기에서 수소 하나가 없어져서 이렇게 딴 애랑 결합할 수 있게 이렇게 요 한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얘를 메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H. 항상 OH가 세트로 붙어 있으면 얘는 물질이 알코올이 돼요. 그건 뒤에서 이제 작용기에서 다시 배울 건데 OH라는 저 하나의 그룹이 가서 붙으면 얘는 무조건 알코올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얘 이름은 메틸 알코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탄, 에탄, 즉 메테인, 에테인이라는 포화탄화수소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애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알킬 그룹, 알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알킬 그룹. 그래서 탄소가 두 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에틸이라는 이름이 붙죠? 거기에 OH라는 애가 붙으면 알코올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에틸 알코올이야. 이런 식으로. 프로필 알코올, 뷰틸 알코올. 이렇게 OH만 붙으면 그래서 일단 수소 하나가 떨어진 아이들을 메틸, 에틸, 프로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수업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자기 그 스킨하고 로션 이런 거 병 뒤집어 보면 항상 프로필 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아니면 그냥 이소프로필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프로파논 이런 애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 프로필에 OH가 붙어 있는 알코올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노네인, 데케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메타, 에타, 프로파 그 이제 어간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쭉 써드린 거고요. 이런 알케인 계열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라서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인 포화탄화수소라 매우 안정해서 반응성이 작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알케인들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근데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여기까지는 다 20도에서 상황이 이게 기체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체인 상황인데 천연가스의 주성분. 메테인은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천연가스, 도시가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프로판하고 부탄, 얘네가 합해서 LPG예요. 보통 우리가 LPG 그럼 프로판가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리퀴드 파이 페트롤리움 가스예요. 그래서 프로판가스를 LPG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액화 석유가스란 뜻이고요. 석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스 형태가 이 프로페인, 뷰테인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LPG 속에 들어가고 이게 액화 석유가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휘발유의 성분은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그리고 옥테인, 데케인, 뭐 도데케인까지 있지만 그중에서 이건 탄소가 잘못됐어요. 12, 12개가 있는 거고요. 이 옥테인 같은 경우가 탄소 8개짜리잖아요. 이게 이제 엔진 속에서 휘발유 엔진 같으면 엔진 속에서 얘네들이 제일 많은 게 엔진의 성분이 제일 좋거든요. 노킹이라는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휘발유랑 고급 휘발유를 나누는 기준은 옥테인 밸류가 보통 97% 정도 되면 일반 휘발유고요. 그다음에 이 옥테인 밸류가 100% 수소한 물질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고급 휘발유가 되고 이런 이제 성분들이 있고요. 탄소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디젤, 경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디젤 연료의 성분이 되고 탄소 개수가 20개인 요 화합물은 에코센 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에코 이런 이름 들어가면 왜 되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얘네들은 고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이 포화탄화수소들도요. 탄소가 4개까지는 보통 기체 상태로 탄소가 5개부터 뭐 탄소가 한 16개까지는 액체 상태로 근데 탄소 개수가 좀 작으면 휘발유의 성분이고 탄소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디젤 연료의 성분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14개. 이렇게 되는 건데 탄소 개수가 더 많아지면 얘가 뭐가 된다 했어요? 고체. 파라핀 왁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항상 양초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양초 아니고 에코센 같은 경우가 바세린 아시죠? 바세린의 다른 이름이 페트롤리움 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바세린이나 이런 애들의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조 이성질체, 포화탄화수소에는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성질체, 다른 성질을 가진 물체.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가졌다고 딱 지정을 하는 이유는 모든 물질은 다 똑같은 물질이 아니면 다른 성질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이 똑같아요. 분자식이 똑같아서 얘네들은 분자식이 C 4개, H 10개로 똑같거든요. 똑같은 분자식이면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이 똑같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분자식은 같은데 원자들이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보세요. 뷰테인은 탄소 4개가 이렇게 한 줄로 갈 수도 있지만 탄소 3개가 한 줄로의 옆에 이렇게 탄소가 하나 갈 수도 있어요. 얘네는 탄소 4개가 한 줄로 가고 수소 10개. 근데 얘네도 탄소 3개가 이렇게 되고 밑에 하나 있으니까 수소가 옆에 다 하면 이것도 10개가 되긴 해요. 그런데 한 줄로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짧아졌느냐에 따라서 얘는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되고 얘는 약간 구형으로 뭉친 구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구라고 얘기하면 얘가 도형 중에서 가장 표면적이 작은 애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탄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무극성 분자고요. 그럼 얘네들끼리 분자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6강에서 배운 분산력이라는 힘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분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분자들을 보면 길쭉하게 생긴 분자들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이 쏠려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좀 세게 나타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이 그게 안 돼요. 네, 표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전자들 쏠리는 게 조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기체가 잘 안 되려고 그래서 마이너스 0.5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만 기체가 되는데 얘는 영하 11.6도만 넘으면 그러니까 영하 10도에서 얘는 기체예요. 얘는 액체인데.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서 분자식은 둘 다 C4개, H 10개지만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구조 이성질체라는 이름으로 분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하나 더 있어요. 탄소 5개, 펜테인이거든요. 이제 탄소 5개가 한 줄로 쭉 갈 수도 있지만 4개의 가지 하나가 옆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3개의 가지가 위에 밑에 이렇게 가지가 2개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5개가 한 줄로 쭉 4개의 가지 하나니까 살짝 이렇게 작아졌네요. 덩어리가. 근데 3개의 위아래로 하는 게 얘는 거의 9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표면적이 제일 작고 표면적이 크니까 이 녀석이 지들끼리 결합했을 때 표면적이 커서 분산력이 크다. 끓는 점 36도 보이시죠? 이 녀석들은 4개 하나라서 약간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표면적이 좀 작아져서 27.8도. 얘는 위아래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은 9처럼 보이니까 이 녀석은 끓는 점이 9.5도. 9가 제일 표면적이 작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자식은 얘는 탄소 5개, 수소 12개인데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니까 구조 이성질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을 이름 붙이는 과정을 좀 보시면 보세요. 5개가 한 줄로 그래서 펜테인이에요. 얘는 가장 긴 사슬이 4개짜리잖아요. 그래서 뷰테인에 탄소 하나, CH3. 그래서 메틸이 붙었다. 1번과 2번 탄소, 2번 탄소에 붙었다. 이렇게. 얘네는 가장 긴 사슬이 탄소 3개, 프로페인에 메틸이 위에 하나 붙고 밑에 하나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옛날에는 노말, 뭐 아이소, 네오 이런 이름으로 붙였는데 요즘에는 위에처럼 가장 긴 사슬, 그 다음에 가지, 걔네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게 기본적인 이름의 형태예요. 자, 포화탄화수소 중에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다 고리형으로 생겨 있는 포화탄화수소 그래서 사이클로 또는 시클로 알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네는 고리가 이제 안정해지려면 탄소랑 탄소 사이에 가장 안정한 형태는 육강에서 매운 메테인이에요. 이렇게. 이 4개의 전자 구름이 서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정하려면 결합각이 109.5도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이클로 알케인은 고리형 포화탄화수소인데 고리가 만들어지려면 탄소 3개부터는 고리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결합각이 몇 도요? 60도요. 4개면 결합각이 몇 도요? 90도요. 그래서 얘랑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끊어져요. 오각형은 여기 가운데가 108도잖아요. 네. 얘네는 좀 더 이제 각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오각형부터는 가운데가 약 108도 정도 되니까 오각형 이후는 안정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이클로펜테인부터 안정하고 사이클로프로페인이나 사이클로뷰테인은 불안정한데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얘가 휘발성, 불도 되게 잘 붙는 기체인데요. 얘가 몸에 들어가면 사람을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체잖아요. 기체고 그리고 불안정하기도 하니까 잘 쪼개지는 기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들어갔을 때 얘네는 다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으니까 무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에 내가 집어넣으면 과량으로 집어넣으면 살짝 녹아서 마취 성분을 나타냈다가 금방 이제 잘 물에 안 녹으니까 금방 날라서 나오고 자기가 또 불안정해서 금방 쪼개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쪼개져서 얘네는 굉장히 작용이 신속하지만 회복이 빠르다. 즉 마취에 금방 탁 갔다가 바로 탁 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뭐 되게 짧은 시간, 뭐 10분, 20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영유아처럼 혹시나 못 깰까 봐 걱정되거나 중환자 이런 수술에는 많이 이용하는 마취제이기도 해요.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육각형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얘네는 공간형의 구조로 생각하면 이렇게 4개,
삼연체. 얘도 지들끼리 또 삼연체.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결합한 모양이 되고요. 이렇게 의자처럼 이 육각형이 마치 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랑 그 다음에 배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데 배처럼 되어 있는 모양은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의자는 얘네들이 반대에 있는데 그래서 의자가 좀 더 안정하고 배가 좀 더 불안정한 그런 형태를 가지기도 하죠. 불포화탄화수 중에 가장 간단한 이제 알켄 계열은 이중결합을 딱 하나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불포화탄화수 중에 가장 간단한 애는 에텐 또는 에틸렌이라고 부르는 애인데요. 알켄 중에 제일 간단하고요. 얘가 묘목의 성장을 제어하고 열매 숙성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 에텐 또는 에틸렌이 뭐 하는 거냐면 숙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왜 홍시, 연시 이런 애들을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통을 시키면 걔네가 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를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니고 안 익은 상태로 이제 유통을 시켜서 각각 집에서 익혀 먹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에텐이 나오는 그 물질들을 조금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그 안에서 잘 익게 되는 거거든요. 에텐, 에틸렌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이런 에텐, 에틸렌을 여러 개를 쭉 연결하면 여러 개. 그래서 폴리 이렇게 해서 폴리에틸렌. 그게 이제 고분자가 되는 거죠. 플라스틱, 네, 비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중결합을 하나 가진 것 중에 보세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얘랑 얘 사이 있는 단일 여기만 이중 이렇게 가진 녀석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탄소가 세 개면 프로파 근데 얘는 알켄이니까 이게 붙어서 프로펜이 되는 거고 프로필렌이라고도 이제 관용명을 부르고요. 얘네들도 결합을 시키면 이런 애들이 쭉 연결되는 거니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고분자가 된다는 거죠. 그 고분자가 되는 과정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 옆에 만약에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옆에도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 에틸렌 여러 개를 반응기 안에다 넣고 여기에서 큰 에너지를 가하면 이 결합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얘도 하나 끊어지고 얘도 끊어지고 결합이 끊어지면 여기서 남아도는 전자가 하나씩 하나씩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 애들이 쭉 지들끼리 새로 단일 결합을 연결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여러 개가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폴리에틸렌 이렇게 플라스틱 계열 고분자라고 이야기하죠.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 계열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성질, 아까 우리 구조 이성질체 보셨죠? 근데 이번에는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 그래서요. 이중결합은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게 제 손이 탄소예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손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이중 결합이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거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걸리니까. 네, 이렇게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시스형은 이중 결합을 기준으로 탄소 긴 탄소 사슬이 같은 쪽에 있는 거, 트랜스형은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긴 탄소 사슬이 반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형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트랜스형은 반대로.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여기 전자구름, 전자구름 얘네들끼리 반발력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전자구름이 이쪽에 몰려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아래는 좀 부족하니까 플러스. 때는 전자구름이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대칭적으로 놓여 있으니까 쏠림이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스 형태가 마이너스 플러스 즉 전자구름에 쏠림이 있어서 얘가 극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좀 높아지고요. 네, 분자 간의 힘이 좀 세져서 트랜스는 전자에 쏠림이 없으니까 얘네는 무극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시스 트랜스 이성질 형상도 이성질체의 한 종류다. 이중결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알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중결합을 하나 가진 불포화탄화수소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중결합 있는 애들은 너무 불안정해서 잘 이렇게 존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에타인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관용명으로는 아세틸렌이라고 부르고요. 네, 얘네들은 이제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앞에서 6강에서 이거 그렸었거든요. C2H2, C랑 H 사이에 이렇게 삼중결합되고 이렇게.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단일결합 하나 끊을 때는 약 350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붙는 요 결합을 끊을 때는 270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붙는 요런 결합 요거 하나 끊을 때는 190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삼중결합을 하는 알카인, 즉 에타인, 아세틸렌이라는 관용명을 가진 이 녀석의 경우는 세 개가 다 끊어지는 건 잘 안 하고요. 제일 불안정한 190짜리는 190만 에너지를 줘도 얘가 끊어지니까 이런 애들이 끊어지면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좋은 편이에요. 딴 애들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데다 특히 아세틸렌은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하잖아요. 그럼 그때 연소할 때 온도가 3000도씨가 나와요. 태양이 약 6000도 정도 되거든요. 3000도씨라는 건 태양보다 좀 약한 별의 온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온도가 나오는 거라서 이게 쇠도 순간적으로 녹여서 다시 붙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접할 때 이제 불꽃으로 흔히 사용되는 게 아세틸렌이다. 그래서 왜 가끔 보면 공사 현장에서 용접 불씨가 튀어서 막 화재 나고 그러잖아요. 3000도짜리가 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불포화탄화수 중에는 방향족이라는 애가 있었죠. 이 방향족, 아로마 용법 많이 들어보셨죠? 아로마라는 건 향기 요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방향족은 향기를 방출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생긴 벤젠고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탄소 6개, 수소 6개짜리 벤젠고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특유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벤젠은 이중결합의 전자, 이거 보시죠? 실제로 벤젠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탄소 6개, 수소 6개라는 분자, 식은 찾았는데 결합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오리무중이라서 이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하면 탄소는 8을 4개, 결합을 4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중결합은 결합이 세니까 길이가 짧아지고요. 단일결합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이런 애들이 되게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짧고 길고가 반복이 되지 않고 그럼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야 되는데 실제로 얘네를 측정을 해보면 모양을 가지고 이제 다 찍어볼 수 있어요. 그럼 6개가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중과 단일이 번갈아 나타난 게 아니고 이중결합이 옆으로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1.5중결합이 6개 있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 벤젠을 그리는 게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거고요. 이중결합의 전자를 모든 탄소들이 서로 공동 소유하면서 안정해진, 그러니까 벤젠은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고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대칭형의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의 끝판왕이죠. 물하고 절대 섞이지 않고. 네. 그런 분자인데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고 벤젠 냄새가 뭐예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맡아지는 냄새, 그런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방향적 탄화수소는 벤젠고리 하나 있는 걸, 벤젠고리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벤젠만 있으면 이건 벤젠이고 여기에 수소 대신에 CH3가 가서 붙은 애를 톨루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틸 그룹이 붙으면 에틸벤젠. 벤젠고리 2개가 연결된 게 그 좀약, 그 방충제로 쓰이는 나프탈렌이고 벤젠고리에 CH3 2개가 옆에 붙으면 오르토자일렌, 한 칸 띄고 붙으면 메타자일렌, 반대에 붙으면 파라자일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일렌은 그 염료라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물감, 페인트 이런 거, 살충제, 의약품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 벤젠고리가 중요한 게요. 벤젠 자체는 발암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쓰기가 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옆에 톨루엔이나 에틸벤젠 뭐 이런데 뭐 다른 애들이 여러 개가 뭐 붙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얘네들은 다 몸속에서 특이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약 있잖아요.
타이레놀도 마찬가지고요.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페놀이라서 걔가 그거 있거든요. 벤젠고리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진통제나 뭐 그런 약품들은 벤젠고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탄화수소의 유도체라는 게 뭐냐면요. 헤테로 원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탄화수소는 탄소가 N개, 수소가 M개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헤테로 원자라는 게 더 붙는 거죠. 근데 이 헤테로 원자는 메인이 되는 탄소, 수소 이외에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애들이 더 붙고요. 황하고 인, 질소 이런 애들이 있어야 이제 단백질이 되는데 기본적인 단백질은 질소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조금 생물체가 고등생물체가 돼서 복잡한 단백질이 될 때는 황하고 인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탄소, 수소 이외의 원자들이 하나의 단위체로 그래서 원자들이 집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단위체로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그런 걸 작용기라고 부르거든요. 탄화수에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도 여기 OH 이게 작용기고 NH2가 작용기예요. OH는 알코올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알코올로 만들어지는 히드록시기라는 작용기고요. NH2는 얘를 아민이라고 만들어주는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예요. 그래서 에테인, 탄소 2개짜리 가장 기본적인 에테인은 실온에서 기체, 끓는 점이 영하 88도니까 탄소랑 수소로만 돼 있으니까 무극성 분자라서 물에 안 녹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를 하나 띄고 거기에 OH라는 작용기가 붙었더니 에탄올, 술의 원료가 되는 에탄올은 실온에서 액체고 끓는 점이 78도예요. 그 다음에 소주 봤을 때 층 안 나뉘거든요. 네. 극성 분자고 물에 무한정 섞이고, 그쵸? 그래서 절대 물하고 어떻게 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층이 나뉘지 않는. 에틸아민은요, 똑같은 탄소 2개짜리 거기에 수소 하나 띄고 NH2, 아민기, 아미노기 하나가 붙었을 뿐인데, 실온에서, 보통 실온은 25도로 의미해요. 실온에서 기체, 왜냐면 끓는 점이 플러스 16.7도인데 얘는 질소가 마이너스를 좀 띄고 있는 극성 분자긴 한데 부식성, 자극성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맹독성. 이거 잘못 세면 주변에 사람 되게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테인인데 수소 떼고 OH가 붙느냐 NH2가 붙느냐에 따라서 끓는 점도 너무 다르지만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탄화수소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작용기들에는 누가 있냐면 알코올이 되려면 하이드록시기 OH 이렇게 붙은 거고요. 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 알데하이드는 알데히드 이렇게 해서 포름알데히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건 카보닐기가 아니고 포르밀기요. 카복실산, 아세트산 같은 카복실산에는 COOH, 아민은 아까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라고도 불러요. NH2. 그리고 케톤이 이제 카보닐기라서 CO만 있는 거고요. 에스터는 옛날엔 에스테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COO가 가운데 있는 거고. 에터, 옛날엔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이건 O만 하나 있는 거고. 아마이드는 사실 여러분들은 뭐로 더 익숙하냐면 이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마이드인데요. 자연적으로 이게 얻어질 때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들어보셨을걸요? 펩타이드, 여러분들 아마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서 단백질의 아미노산들끼리 하는 결합이 이제 CONH, 이 결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작용기 중에서 화합물을 가지고 이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OH라는 작용기의 이름은 히드록시기인데 이게 붙으면 그 아까 알킬기, 메틸, 에틸, 프로필에 OH가 붙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메틸 알코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메틸 알코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메탄올. 이거는 에틸 알코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에탄올 이렇게 나오잖아요. C 이중결합 OH는 아까 포르밀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데히드 또는 알데하이드라는 애가 되는 건데 포름알데히드 이거는 그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녹은 게 그
얘가 물에 가득 녹아있는 수용액이 그게 포르말린이라는 거거든요. 시체 방부제 있잖아요. 그래서 부검실에서 시체 방부제에 쓰이는 포르말린을 한강으로 그냥 내려보내서 그 한강에서 얘가 발암성도 있고 돌연변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COH가 들어있으면 카르복시산. 그래서 우리 아세트산, 식초 원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CO, 카르보닐기가 붙어 있으면 물질의 이름은 케톤인데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온으로 끝나서 아세톤, 매니큐어 지우는 거예요. 산소 하나 있으면 에테르 결합, 아까 에터라고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름을 바꾸는데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D, 메틸 그룹이 두 개 있어서 두 개니까 D, 디메틸 에테르 또는 에터 이렇게 얘기하죠. CO는 에스테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에스테르. 그 다음에 이 아미노기는 NH2가 붙으면 아민이 되는데요. 얘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 H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H 있으면 이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약한 염기예요. 그래서 아미노기는 사실 암모니아에서 수소 하나 떨어뜨린 거라서 이 NH2라는 아민이 붙으면 얘네는 100%다 약한 염기성 물질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소화물에 대해서 배워놨는데요. 얘네들은 이 이름들이 익숙하셔야 나중에 이제 일반화학을 공부하시던 유기화학을 공부하시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작용기는 왜 중요하며 알케인, 알켄, 알카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간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건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